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합격 전략 설명에 2024학년도 대비 이제 임용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유튜브로 보통 이제 들으시게 될 것인데요. 아, 오늘 이 설명회를 이제 듣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제 감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용시험을 이제 합격한 경험도 있고 임용시험을 이제 떨어진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임용시험을 이제 두 번 정도 봤는데 첫 번째 이제 임용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3차 시험까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3차 시험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해에 임용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3차까지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교사로 이제 합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을 이제 준비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떨어진 경험,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그 여러분들 가리키는 입장이 아니라 공부했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제 학원 강사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리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지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동일한 수준의 그 일반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이제 수재거나 천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경험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정 전략들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다. 임용시험을 보면서도 생각을 했고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도 단순히 이제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고득점 합격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여기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C안이 있는데 A안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었냐. B안을 생각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매년마다 제가 그 전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마다 일련의 커리큘럼은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학원 강사마다 합격해야 되는 그 방법, 그 코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한 명을 선택해서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는 좀 길게 하고 싶어요. 뭐 한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찍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다 못 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큰 틀에서 공부해야 되냐. 디테일한 내용들은요, 제가 특정 강의나 특강을 찍을 때 OT에서 조금 이 강좌를 들을 때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OT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강좌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것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오늘 그 가이드북에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서술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큰 틀에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2024학년도 임용시험 빅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2024학년도에는 무엇이 변경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겠죠. 우선은 임용시험의 TO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정권 하에서는 특수교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권에 비해서 뭐 한 2배 정도 이제 이렇게 TO를 이제 내줬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고 나서는 TO가 이제 급감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2배 정도 치솟게 되었었는데 평균 경쟁률을 이야기하자면 초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7대 1 정도, 그 다음에 중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15대 1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이제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 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개정되진 않고 전면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에서는 2024학년도 상반기 중에 전면 개정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그 법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법의 분량의 반 정도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세 번째,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2015 특수교육 교육 과정을 봤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일부 개정은 됐지만 전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전면 개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고, 아마 이것도 상반기 중에 고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올해에 기출된 것을 보면 굉장히 역대급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기출의 흐름을 보면 뭔가 정해져 있는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르게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년마다 기출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코스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2년 코스를 가지고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너무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시험에서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2년, 3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남들이 준비하는 것 그대로 준비하는 것은 필승 전략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그 연간 커리큘럼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잘 설명하진 않는데 내년도 연간 강의 계획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출판 교재를 이제 PDF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출판이 되는데 요새는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 카페에서 모든 교재에 대한 PDF 판을 공개를 하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또 원하는 분들은 제가 출판하는 종이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제본해서 쓰는 것도 다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출판사나 학원이랑도 이야기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이익의 편에서 그리고 맹학생 같은 경우에 접근성을 이제 보장하는 차원에서 PDF판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합격 플랜 특별 관리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집중 관리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의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것은 아닌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한 1대1 테스트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1대1 테스트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스터디를 이제 1대1로 저랑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실 부분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는 거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수생이다. 그럼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조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그 수준에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장수생이다 그러면 조금 디테일한 내용까지 이제 물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상반기에도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인강생은 어떻게 하느냐? 인강생 같은 경우에는 줌을 활용해서 같이 1대1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첨삭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특별 관리반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연도별 기출 문제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것은 영역별 기출 문제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장애는 지적장애 문제끼리, 정서행동장애는 정서행동장애끼리 묶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영역별 기출 문제가 끝나고서는 연도별로 2023년도 거 쭉 풀어보고 2022학년도 거 쭉 풀어보고 이렇게 조금 더 상반기에 기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연도별 기출 문제반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최신 3개년 기출을 같이 이제 풀어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생이나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이론 강의만 듣기에는 조금 무료한 감이 있죠. 이미 아는 내용을 듣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을 같이 보면서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성취를 점검할 수 있는 빈칸 넣기 문제라든가 이제 여러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7회로 연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특수도 모의고사를 하고 중등특수도 모의고사를 하기 때문에 격주로 진행하죠. 초등 1회, 중등 1회, 초등 2회, 중등 2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학원 강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풀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되지만 모고에서도 조금 더 적중할 수 있는 사항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최신의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출제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7회로 연장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요. 자, 3월부터 5월까지는 영역별 기출 문제와 이제 심화 강론이지요. 그러니까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강론의 출처를 확인해 보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출제될 수 있는 강론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제 강론 공부를 하는 것, 심화 공부죠. 자, 이것이 끝난 후에는 연도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출을 서포트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하고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자, 7, 8월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요. 9월, 11월에는 고득점 모의고사반을 진행하겠다.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들은
가이드북에 들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이죠.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학원 강사의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부는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략의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공부는 어느 공부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심리학에 나와 있지요, 그죠? 또 우리 행동수정에 보면 학습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기초 단계, 기본 단계, 심화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인데 기초 단계에서는 습득하는 단계,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기본 단계 어떻게 합니까? 숙달하는 단계입니다. 반복해서 외우고 유창성을 획득하는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게 되는 단계다. 심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고 적용하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보면 기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해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 강사들의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거는 수백 건이 되어 있는 강론의 내용 중에서 출제가 그동안 되었고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 구조가 거기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기본 이론반에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 강사의 설명을 듣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고 저게 저런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여기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공부 방법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니 부잔이 이야기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인드맵이 왜 중요하느냐? 옛날같이 외울 것이 별로 없던 시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으나 너무나 많아요. 외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뇌구조 속에 저장을 할 때 어떻게 저장해야 됩니까? 중구난방으로 그냥 갖다가 꽂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되어 있는 카테고리별로 서랍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의 구조를 익힐 수 있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시면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시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인드맵을 그려서 이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죠? 기본 이론반에서도 제공을 하고 영역별 기출 문제 반에서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뭘 해야 된다?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숙지해서 그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떤 상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서는 아 이게 이 문제네 여기에 있는 내용이네 라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마인드맵이 구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캐치할 수 없고 캐치하더라도 인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숙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요. 한 번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 이해를 위한 구조 자체도 금방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IQ가 한 140 이상 되는 사람들이라면 다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진 찍듯이 딱 찍어가지고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딱 빼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있습니까? 그 교육학에 보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아도 내일 되면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3분의 2 이상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공부하고 쓱 보고서 그 평생 그냥 공부한다, 그냥 강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번 보고 어떤 전략들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하고 저는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번 읽어야 된다. 강의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 번 읽어야 돼.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기본 단계는 이제 숙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이해를 했으면 기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된 내용을 분석하는 거죠. 이제 기출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출됐고 이게 몇 번 기출됐고 향후에는 뭐가 더 기출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강론 공부라고 하는 걸 하죠. 강론 공부라는 거는 이제 기본 이론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특정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 책 사잖아요. 교수님 책 사잖아요. 그 이제 강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수백 권 정도 이제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물론 강론서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요 강론서를 한 2, 30권 사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죠? 강의를 듣는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정리한 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지 머릿속에 있는데 암기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저의 통찰과 경험에 근거해서 제가 기출문제 교재에 그걸 이제 제가 그 정리해가지고 그 파트 부분을 이제 원문을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문을 띄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근거해서 제 통찰에 근거해 여기까지는 봐야 돼. 이거는 볼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시해 준다는 거야.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자, 그럼 정리가 되죠? 그럼 정리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암기를 위한 과정을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자, 뭘 준비한다?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분석하고 정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외울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서브노트 만들기를 이제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만들 때는 어디까지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서브노트 다운받으셔가지고 제본해가지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수정해서 쓰실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 서브노트를 한글본으로 보내드립니다. PDF가 아니라 한글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나는 거기서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제가 유일하게 서브노트를 제공하는 특수교육학 강사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몇 개월 정도 이제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좀 힘들죠. 제가 이제 만들고 매년 개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공하니까 이제 이 서브노트만 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기출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칠판으로 가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영역별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도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적장애면
지적장애 문제만 빼야 되죠. 지적장애 문제만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적장애 문제만 빼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AIDD의 12차 정의. 그럼 이 12차 정의에 대한 내용만 쭉 빼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옆에다가 관련 지식을 정리를 합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정리를 하는데 뭐 마인드맵도 그리고 또 관련된 지식도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제 커리큘럼을 따르는 분들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재로 출판한 이제 순살 강론, 그러니까 순서대로 살펴보는 이제 기출 분석 심화 강론인데 여기는 이미 제가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를 펼치면 지적장애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문제를 이미 다 정렬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강론의 출처들도 다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힘든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교재 안에 이 부분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브노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브노트를 가지고 암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암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암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암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컷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수험생의 가는 길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우리는 보통 백지인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지에다가 쓰면서 이제 암기하는 것을 이제 백지인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서브노트에서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문장이 쭉 있어요. 한 문장이 쭉 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 문장 읽어보고 말로 한두 번 해보고 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오늘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다 공부한 다음에 백지에다가 안 보고 그것을 다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정확하게 외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외우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서는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내가 외웠다라고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 내가 얼마나 인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테스트 해보면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하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 반을 할 때부터 암기를 하게 되는데 그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이 암기가 다 됐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암기가 안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문제풀이 하려고 그래요. 2달 후에 문제풀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통해서 백지인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백지인출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외워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잘 뜯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A, B 그 다음에 A 다시 B 다시 A 다시 다시 B 다시 다시다 라고 하면 요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 A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라는 거 B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쓰면서 외웁니다. 쓰면서 외웁니다. 백지에다가 2-3번 쓰면서 외우는데 외울 때 그냥 줄글로 갖다가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로 쓰는 거야. 여기다가 요만큼 썼다가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 썼다가 요렇게 구조대로 써요. 이렇게 써야지 나중에 내가 시험을 볼 때 이 문구는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핵심 키워드가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은 이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몇 바퀴 합니까? 두 바퀴 정도 돌린다. 그럼 이제 두 바퀴 정도 이제 돌리고 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제 계속 백지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여러 바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지인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꾸냐면 구두인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구두인출은 어떻게 하느냐? 책에 또는 서브노트를 가립니다. 이제 가리고서는 제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출을 말로 해보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해보는 겁니다. 말로 했을 때 정확하게 인출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인출하지 못했으면 어떡합니까? 말로 여러 번 암송해 보거나 도저히 암송해도 암기가 안 되면 써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백지 인출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야. 훨씬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백지 인출에서 구두 인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걸 뭐라 그런다? 암기라고 한다. 암기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 백지 인출부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암기만 잘 돼도 어떻게 된다? 컷 근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장수생 중에서 컷 근처도 못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이 암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면 자, 그래서 암기를 보통 이때부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본격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심화 단계 할 때 문풀에서 이제 암기를 하고요. 이제 모고까지도 이제 암기를 하죠. 보통 이제 문풀 때는 백지 인출, 모고 때는 이제 구두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외우고 있죠? 서브노트라고 하는 걸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반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달이 지나야 돼. 서브노트를 무조건 한 바퀴 돌려야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나 잘 외워지는 내용이 있는가 한 반면에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외워진 내용들은 굳이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브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주기로 똑같은 반복 횟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풀 모고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특히 모고반부터는 모든 영역을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영역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행동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많이 비중을 들여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출제가 덜 되고 좀 쉬운 영역들, 뭐 지적장애라든가 자폐라든가 뭐 이런 영역들, 통합교육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은 시간을 조금 덜 투자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뭐냐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모고 때부터 만들면 됩니다. 모고 때부터 만들면 되는데 우선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암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암기가 진행이 돼서 내가 몇 번 정도 암기를 해봤더니 이 내용은 내가 암기가 안 되더라. 모고에서 자꾸 틀리더라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가 안 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지 인출도 해보고 모고 문제도 풀어보고 스터디에서 테스트도 좀 같이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윤곽
이 다 잡히고 어느 정도 다 외웠는데 이 부분은 잘 인출이 안 되고 자꾸 틀리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 돼. 그러려면 보통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 뭐 시험 보기 두 달 전, 뭐 이제 요때 시기에 노트 하나를 삽니다. 노트 하나를 삽니다.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안 외워지는 걸 적어 나가요. 또는 모고 같은 거 하면서 학원 강사가 새로운 개념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것들도 거기다가 이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브노트나 기본 이론서를 이제 보다가 좀 잘 안 외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다 별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한번 쭉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기가 왔을 때 또 안 외워지는 거에 대해서 별표를 표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암기가 안 되는 내용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 이론서에 별표가 많은 거 또는 그냥 이제 노트에다가 기록한 거 있잖아요. 암기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브노트 주기가 아니라 훨씬 많이 봐야 돼.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내용이 적지만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는데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자, 아침에 하루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독서실에서 그거 먼저 보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봤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이지만 매일 봤기 때문에 금방 다 암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가는 지식들을 갖다가 요 암기 노트 전략을 가지고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킬 점검이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1년 과정 속에서 암기 노트와 스킬 점검이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 암기 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남들 다 못 외우게 되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고 스킬 점검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 때에 암기가 안 돼서 틀리는 것보다 문제 푸는 문제 해결력이 없어가지고 틀리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강론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론 공부를 왜 강조했냐면 강론 예를 들어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강론의 내용이 출제됐을 때 내가 거기서 4점 정도 더 맞아주면 고득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론 공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제 트렌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부분에서 출제를 하더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역적이면서 굉장히 애매해서 잘 안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출제의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는 강론 공부를 하긴 하지만 강론 공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득점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내용에서 틀리면 안 돼. 남들이 다 맞추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틀리는 거에서 몇 점 더 맞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방어를 잘해야 돼. 남들이 다 맞는 부분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 두 번째, 공격을 잘해야 돼. 남들이 다 틀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획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알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 있기 때문에 스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요새 최근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암기가 잘 되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강론의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기본 내용에서도 엄청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 내용에서도 엄청 틀립니다. 특히 시험 상황에 가면 시험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랑은 달라요. 멘탈이 털리기 쉽습니다. 너무나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이제 출제가 되다 보면은 멘탈이 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맞췄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어이없게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냐? 첫 번째,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어떤 학원 강사의 문제 모고를 선택할 때에 너무 쉬운 거 어떻습니까? 마음은 너무 편하지. 나 오늘 이렇게 맞았어. 마음이 너무 편해. 만족감도 있는 것 같아. 내가 강의 듣고 공부했더니 이렇게 많이 맞았어. 근데 그것은 좋은 문제가 아니다. 보자마자 누구나 답을 써낼 수 있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한 문제, 이상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정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어도 멘탈이 털리지 않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의 근거에서 내가 문제를 남들보다 더 많이 풀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 내 문제가 무엇이야? 내 문제 뭐냐? 지금 암기가 좀 안 돼 있다. 기본적인 암기가 안 돼 있다. 마인드맵 구분이 안 된다. 문제를 읽을 때 핵심 키워드를 놓친다. 함정이 있는데 함정을 간과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점을 쓰라 그랬을 때에 어떤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것의 측면에서 쓰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아무 조건이나 쓴다. 아무 장점이나 쓴다. 문제를 풀 때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 속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에만 꽂혀가지고 이거 예전에 본 그거다. 이렇게 문제를 푼다.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내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첨삭을 받아야 돼요. 첨삭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너가 여기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내용에서 뭐가 키워드가 빠졌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뭘 해주냐면은 선생님의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되는 유형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생님 문제 읽을 때 A를 써라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A를 쓰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그 측면을 놓칩니다. 다음부터는 그 측면에 동그라미를 치고 문제를 풀을 때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장점을 간단하게 여기다가 다 쓰고 그 측면에 해당되는 걸 매칭돼서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또 문제를 풀 때에 그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틀리는 게 뭐냐면 뭐 학생 특성과 중재 효과를 쓰는 문제가 있으면 학생 특성만 씁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지금 요 학생 특성과 중재 효과에 대한 문제를 다 체크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계속 모고 풀면서 이거를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형식이 있죠. 학생 특성은 이렇고 중재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첨삭을 하면서 정리가 되겠지. 내 문제는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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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거고 이거고 이거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 포스트잇에다가 자신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에 쉬는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눈을 감고 내 문제는 이거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번 시험에는 이거를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풀다가 문제 풀 때 딱 그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내가 자꾸 틀리던 그 유형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해결 방법을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런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문제 해결력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기초반에서는 이해를 하고 이론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자, 기본반에서는 여태까지 출제되어 있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출제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가 암기했습니다. 자, 심화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문풀 모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 암기되지 않는 그 빈칸에 있는 내용들, 그죠? 어떻게 한다? 암기 노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잡아 나가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보다 문풀 모고의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첨삭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키는 것. 중요한 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강론의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아냐 보다는 모르는 내용이 10가지 나오면 문제 해결력을 발휘해서 두세 가지는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틀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점수를 획득해 나가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방어와 공격을 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내용들, 기본 이론의 내용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틀리지 않게끔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또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 난이도가 높게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남들은 다 틀릴 때 내가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부는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점, 4점 정도 더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계속해서 기출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출 내용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시험 어땠습니까? 기출에서 출제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하다 보면 넓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이 강조가 됐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의 흐름을 보면 매년 다릅니다. 어떨 때는 강론이 강조가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모르는 논문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되고, 어떨 때는 약간 적용형으로 출제가 되고, 어떨 때는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고,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흐름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기본적인 암기,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뿐만이 아니라 1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과정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에 뭔가 약점으로 작용할 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걸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보는 것은 좋은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공부한 사람과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의 공부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의 방법을 맹신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가, 나의 약점을 갖다가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인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용고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사장에 수많은 모래들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그 모래를 하나하나 다 뒤집어 보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공부해야 되는 망이 많고 너무나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뒤집어 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이 진주일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그 과정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수교사가 돼서 수많은 장애의 아동을 만나서 가르칠 때에 도움이 되고,
그런 이제 경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생각하고 실행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월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